여러분들 과도하게 두둔하지 마시고요. 과도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이강인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축구하다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과도하게 두둔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비난하지도 말자고요. 네. 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지금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월에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하고 넉 달 만에 라리가에서 출전 기회를 잡은 건데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퇴장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이게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이게 퇴장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퇴장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퇴장을 준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하프라인 쪽에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인 세리오 라모스가 볼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그 볼을 뺏기 위해서 몸싸움 과정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거를 한 번 한 다음에 볼이 안 나오니까 두 번 한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해서 약간 뒷발을 좀 걷어찹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굉장히 세게 맞은 것 같지도 않고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경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경고 정도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퇴장이 맞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국제축구평의회 그 심판들의 규정집, 축구 규정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게 피파에서 쓰고 있는 전세계 유일하게 쓰고 있는 축구 규정집입니다. 12조 반칙과 해당, 퇴장과 경고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퇴장은 어떤 때 주는지에 대해서 그 써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띄워 놓은 건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어떨 때 퇴장을 당하냐?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걸린 대목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표시해놨던 심한 반칙 플레이의 경우 그 다음에 난폭한 행위의 경우 여기서 저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난폭한 행위의 경우입니다. 네. 이거는 난폭한 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 퇴장에 대한 VAR만을 볼 때 어떤 그 용어가 써 있는 경우가 있냐면 바이올런트라고 하는 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폭력적인, 난폭한 그래서 바이올런트라고 하는 영어가 써 있고 퇴장, 레드카드, VAR 체크 중 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난폭한 행위를 하게 되면 레드카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의 오늘 플레이는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을 뺏기 위해서 경합하는 것까지 그래서 만약에 한번 볼을 이렇게 라모스가 볼을 잡았을 때 그 볼을 경합하려고 한번 휘둘러가지고 거기서 터치가 일어나서 거기서 멈췄으면 그 정도 했으면 그냥 파울 아니면 옐로 정도로 끝날 수 있었어요. 옐로로 끝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세 번을 쳤어요. 세 번을 차면 거기서는 이미 주심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난폭하게 상대를 위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퇴장이 맞습니다. 난폭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아까도 했던 터치가 뭐 세게 때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세게 맞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퇴장입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난폭한 행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선수가 있는데 가가지고 막 난폭하게 너 와! 그래서 막 주먹으로 이렇게 휘둘렀어요. 근데 안 맞았어. 피했어요. 그러면 안 맞았으니까 옐로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휘둘렀으면 난폭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퇴장입니다. 맞았냐 안 맞았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난폭한 행위 그 자체로 여기도 보면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지 난폭한 행위를 해서 상대를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써있지 않죠. 난폭한 행위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규정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럴 때는 되게 매우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오늘 그 주심이 호세 산체스 주심이었는데, 이 산체스 주심은 이강인 선수가 라모스가 볼을 잡았을 때 그 3번을 연속해서 그 발동작을 했던 것을 난폭한 행위라고 본 겁니다. 바이올런트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장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만 벌써 라리가에서 퇴장이 2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그때도 마드리드 팀이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상대할 때도 그때도 플레이가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면서 레드를 받았었잖아요. 올 시즌 오늘 경기까지 하면은 이제 12경기를 뛴 겁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12경기에서 레드가 지금 2장이 나왔는데, 이건 좀 많네요. 네. 물론 이제 이런 행위, 축구하다 보면 몸싸움도 일어나고 흥분할 수도 있으니까 레드카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뛴 경기에 비해서 레드카드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기회를 잡았고, 자기에게는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라고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팀이고, 여기서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근데 팀은 뒤져 있고, 이러니까 약간 좀 흥분되고 이런 상태에서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럴수록 더 차분해야 되고 더 냉정해야 되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레드카드를 2장 받았다고 하는 건 이강인 선수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이거는 축구 선수가 어떤 자기의 플레이와 동작을 컨트롤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멘탈을 관리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정신력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정신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국 축구는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한국 축구의 정신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어떤 정신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뭐 부상당해도 붕대를 탁 메고 뛰고, 막 피가 나는데도 막 진짜 몸을 던지고, 이를 악물고 뛰고, 이런 걸 이제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들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맞다, 그런 것도 정신력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신력은 뭐냐, 현대적 축구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진짜 정신력은 뭐냐, 축구에서 진짜 중요한 정신력은 뭐냐, 피가 나도 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평정심을 놓치지 않는 것. 예. 앞서 있다고 해서 몸이 뜨지 않고, 뒤져 있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고, 앞서 있어도 평정심을, 뒤져 있어도 평정심을, 90분 동안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자기 팀이 갖고 있는 그 흐름대로 90분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경기 결과가 어땠어도 다음번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런 거야말로 진정함의 정신력이다. 예. 그래서 어떤 정신력에, 그런 정신력에 해가 입었을 때 빨리 회복하는 이런 정신력 회복 능력, 예. 리커버리, 이런 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정신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를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아무리 이 경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넉 달 만에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돼요. 축구에서 중요한 건 볼을 차는 기술, 피지컬, 체력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멘탈도 굉장히 중요해서, 진짜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그런 정신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자기가 갖고 있는 경기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신력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정신력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 번째로 어떠한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오늘 이 난폭한 행위에 따라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추가 징계를 일정하게 좀 받을 겁니다. 최소 아무리 안 돼도 한두 경기는 받겠죠. 그리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시즌이 지금 이제 재개돼가지고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 않은데 이러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게도 이번 올 시즌이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데, 물론 징계가 풀리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겁니다. 왔을 때 올 시즌도 올 시즌이지만 올 시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올 시즌만 벌써 2번의 이제 레드카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왔을 때 약간 좀 흥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진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뭔가 이런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그 휴직일 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자기가 부족했다라고 사람들이 지적했던 피지컬 같은 거를 벌크업해서 일단 몸을 키우고, 막 전체적으로 뭐 몸싸움에 대한 능력, 경쟁력도 더 올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했던 걸 끌어올렸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 플레이, 이번에 이 퇴장을 그냥 잘못했어,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걸 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이거를 또 한 번에 자기가 성찰하거나 자기가 또 이렇게 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체구를 키웠던 벌크업을 했던 것처럼, 부족했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자기의 멘탈, 심리적인 어떤 컨트롤 능력,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더 강하게 만드는, 더 키우는 이런 계기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그 좋은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좋다가도 나쁘니까 정신력이 중요한 거고, 안 좋다고도 좋으니까 또 우리 너무 떠서도 안 되는 게 정신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계기로 이강인 선수가 더 깊게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레드카드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플레이보다는 더 멋진 그런 플레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